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3월 10일 엔비디아가 강한 하락 시그널을 보였습니다. 그 하락에 따라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 또 확인을 해볼 거고, 그리고 미국, 한국 주요 반도체 관련주들 종목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체크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 차트 먼저 볼게요. 엔비디아가 정말 오랜만에 마이너스 5.5% 큰 급락을 보여줬었고, 지금 위치 거의 1000달러 가나 요 시점에서의 거의 974달러까지 찍은 상태에서 잔대 음봉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개인은 역시나 엔비디아가 1000달러 갈 것 같다, 요런 강력한 탐욕의 구간에서 매수했었다면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장대 음봉이 완벽하게 나온 상태, 갭을 띄운 상태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다. 거기에 거래량 또 다른 거래일 대비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빠졌기 때문에 이 하락은 생각보다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세로 봤을 때 명확하게 정말 가파른 채널 라인이 잡혀져 있었죠. 여기 아래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채널 라인이 있었고, 고점이 점점 높아지는 채널 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순간적으로 목요일날, 금요일날 요 고점이 높아지는 채널 라인을 돌파하면서 완벽한 탐욕의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분명 5일선을 딱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당연히 5일선을 이탈하면서 빠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 라인에서 요 구간까지 이탈했을 때는 이제는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되는 수평 지지와 21선이 만나는 783달러 요 구간 정도가 지금 추가 하락 시에 강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추가 하락을 생각을 해야 되고, 추가 하락했을 때 지지 라인 783달러에서 반등을 해줄 수 있는지, 반등을 해줬다가 다시 한번 1000달러를 넘지 못하고 고점에서 쌍봉을 그리면서 혹시나 빠지는 그림이 나왔을 때 그때가 본격적인 완벽한 하락 시그널로 전환되는 구간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단기 하락 시에 21선 반등, 21선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쌍봉을 그리면서 빠졌을 때 그때가 완벽한 하락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꼭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사실 이제는 조금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매도하더라도 내가 분명히 970달러에서는 매도하지 못했지만 870달러에서 매도하면서 거의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더라도 굉장히 단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거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깨에서 적어도 매도할 수 있는, 그리고 꽤나 높은 어깨에서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 지금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도 생각하니까 반도체 물론 좋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급락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급락을 할 수 있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분명 아래 구간에서 강한 지지 라인 780달러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그 반등 이후에 쌍봉을 그렸을 때는 본격적으로 빠질 수 있다. 요 흐름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워낙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바로 5일선 지지를 받고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분명히 위험 시그널은 나왔다는 거, 이렇게 최고점에서 나올 수 있는 고점 시그널이 나왔다는 부분은 분명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단기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 반도체 지수 한번 볼게요. 반도체 지수도 사실 차트는 굉장히 비슷하죠. 단기적으로 고점 찍으면서 역사적 고점 아득하게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도 채널 추세로 보면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을 살짝 목요일 금요일 돌파해주는 모습, 엔비디아 차트와 굉장히 비슷한 차트를 보이고 있고,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에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채널 안으로 들어오고 5일선까지 살짝 깨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같이 하락을 이어질 가능성 있고, 역시나 요 ETF인데 요 반도체 지수 ETF도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실린 상태에서 빠졌기 때문에 위험성, 추가 하락했을 때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수평 지지와 21선이 있는 216달러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부터 다시 한번 지지와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역시나 단기 고점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제가 엔비디아 설명드렸던 것과 똑같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반도체들 중요한 거 몇 개만 잠깐 본다면,
퀄컴입니다. 퀄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가 마지막 거래일에 2.9% 하락. 아직 5일선까지 깨지진 않았지만 엔비디아가 하락했을 때는 결국에는 퀄컴 같이 따라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음 거래일에 혹시 5일선이 그래도 지금은 캔들상 아래 있는데 5일선 밑을 깨면서 빠졌을 때는 역시나 수평 지지와 21선이 만나는 157달러까지 단기적으로 급락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은 하락 추세가 나왔을 때는 157달러까지 이렇게 빠질 수 있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AMD입니다. 비슷하죠. 차트는 단기 고점 라인, 금요일에도 고점 7%까지 급락했다가 마이너스 1.89% 마무리해줬고 그래도 5일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거래일 5일선 깨진다면 역시나 명확한 수평 지지와 21선이 만나는 구간 185달러 이 구간까지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미국 반도체 관련주들 차트가 굉장히 다 비슷하다는 거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죠. 다음은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은 일단 다른 반도체보다는 조금 더 약한 모습, 마지막 거래일에 무려 7%나 하락을 하면서 5일선을 그대로 깨고 바로 21선을 만나는 구간을 만들어줬네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당연히 지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엔비디아와 반도체 지수가 같이 빠졌을 때는 추가 하락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추가 하락이 더 강하게 나왔을 때는 대략 1194달러 61선이 만나는 구간과 수평 지지가 있는 구간, 요 구간까지 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한번 요 구간까지 단기적으로 하락하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반도체 관련주들은 한 요 정도로 체크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차트 흐름이 비슷하다는 거, 중요 지지 라인은 이 구간에 있고 당연히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한국 반도체들 몇 개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삼성전자입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이게 미국 주식이 그렇게 뜨거웠으면, 미국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렇게 뜨거웠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굉장히 지겨운 행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역시 오를 때 못 오르니까 조금 더 재미없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75,000원대를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길 바랬는데 오히려 점점 결국에는 미국 반도체들 떨어질 때 삼성전자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간 추가 하락했을 때 일단은 명확했던 채널 라인 때 저점 추세가 굉장히 명확했던 구간에서부터 지지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일단 그 지지 라인까지 거의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순간적으로 121선 대략 72,000원대를 이탈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과 다시 한번 241선 7만원대 요 초반까지도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 저점이 점점 높아졌던 요 추세 라인들 지켜내는지 121선 지켜내는지 이 부분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사실은 엔비디아의 가장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급등을 했고 정말 17,000원대까지 17만원대까지 갭을 띄운 상태에서 그대로 급등시켜 버리는 모습을 좋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하락으로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5일선을 이탈하면서 빠질 가능성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빠졌을 때 다시 한번 이전에 저항을 느꼈던 구간 한번 지어볼게요. 이 상황에서 한번 지어보고 과거에 역사적 고점 라인 때는 15만원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간 정말 크게 하락했을 때는 5일선 깨고 빠졌을 때 21선 지지 분명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21선 혹은 더 빠졌을 때 15만원대 초반까지도 다시 한번 눌릴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다음 거래일에 5일선을 이탈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뜨거웠고 역사적 고점 명확하게 10만원대를 터치했고 만원대부터 사실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명확하게 텐베거를 만든 상태에서 조정이 나온다. 항상 이런 거 제가 급등하기 전에 10배까지 딱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 부분이 텐베거의 위치에서 조정이 나온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도 당연히 그 위험성이 있고 마찬가지 한미반도체도 다음 거래일에 5일선이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일선 깨졌을 때 추가 하락 시에 올라오고 있는 21선과 단기적으로 수평 지지 라인을 형성했던 구간 84,300원대 이때는 저항이었죠. 이번에는 지지 라인이 될 테니까 84,300원대까지
쭉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생각하시면서 만약 한미 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충분히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많은 수익을 보고 어깨에서 매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일단은 약간의 위험성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다. 반도체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약간 그런 식의 접근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주성 엔지니어링 역시나 역사적 고점은 앞쪽에 있지만 최근의 고점 라인 명확하게 48,000원대 돌파하고 눌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추가 하락이 더 이어질 가능성, 추가 하락을 했을 때 명확한 수평 지지 가격과 올라온 21선 대략 34,400원 정도에서 일단은 추가 하락하더라도 하락을 멈추고 요 구간에서 반등해 줄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추가 하락 시 34,400원대 이탈하지 않고 지지가 나올 수 있는지 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온칩스 역시나 역사적 고점까지 쭉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한번 눌리고 있는 구간이었었는데 21선 지지를 받고 올라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 다음 거래일에 21선을 깨고 오히려 더 크게 단기적인 급락을 보여줄 수 있는 위치니까 일단은 21선 밑으로 빠졌을 때는 위험성을 한번 감지해 보시고 보유하신 분들 역시나 어깨에서 내가 최고점 12만원은 팔지 못했지만 그래도 10만원에 가까운 부분에서 단기 고점에서 수익을 누리고 매도하겠다. 요 관점도 저는 충분히 가져볼 만한 제 기준에서는 가져볼 만한 부분이니까 한번 21선 깨졌을 때 위험성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21선 깨지면 순간적으로 급락하면서 정말 73,000원대, 7만원 초반대까지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마찬가지죠. 역사적 고점을 찍었고 최근에 특히 목요일날 14% 급등하면서 요 앞에 매물대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으나 다시 한번 눌리는 부분 다음 거래일에 당연히 하락을 할 테고 하락을 했을 때 다 21선이 굉장히 근접해 있는데 21선 31,400원에서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면 굉장히 좋겠지만 요 21선 31,400원대를 이탈하는 부분이 나왔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가온칩스와 같이 단기 급락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역시나 지금 위치에서 보유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AD 테크놀로지 마찬가지죠. 역사적 고점 라인 굉장히 가파르게 찍은 상태에서 마지막 거래일에 21%까지 급등을 했다가 8%까지 밀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하락이 당연히 나올 수 있고 올라오고 있는 5일선 지지까지 이탈했을 때는 많이 올라갔던 만큼 조정도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 조금은 조심해야 될 위치 요 부분을 볼 수 있고 요 종목은 워낙 단기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일단은 5일선 지지를 받아낼 수 있는지 요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PSK 홀딩스입니다. PSK 홀딩스도 단기간 급등을 하고 횡보하는 구간 굉장히 좋은 수급으로서 상승 조정을 거치는 구간이었는데 다음 거래일에는 밀릴 가능성 높고 지금 21선 위치를 봤을 때는 대략 37,700원대 있네요. 37,700원대까지 단기간 하락할 가능성 생각해 보시고 37,700원 21선을 이탈했을 때는 역시나 단기간 많이 올라갔던 만큼 조정도 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중요 지지 라인을 한번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크윙 마지막으로 볼게요. 테크윙 같은 경우에도 완벽하게 역사적 고점을 만든 상태에서 정말 큰 급등을 보여줬었고 여전히 5일선 위에 캔들이 있지만 다음 거래일에 5일선 그리고 수평 지지가 될 수 있는 22,900원을 이탈했을 때는 단기 급락이 이루어질 수 있고 올라오고 있는 21선 지금은 대략 25,000원대 있네요. 25,000원대까지 빠졌을 때 단기 반등을 해줄지 21선을 이탈하고 빠지는 모습이 나오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서 매매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중요 지지 라인들 지금 반도체 보유하신 분이라면 꼭 한번 매도를 해야 될 구간인가를 제 말씀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게요. 일단 반도체 관련주 최근에 굉장히 뜨거웠지만 지금이 사실은 가장 위기의 구간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한번 다음 거래일에도 어떤 추가 상승 혹은 하락의 흐름이 있을지 체크하면서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영상으로 올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